넷플릭스에 공개되고 하루 만에 전 세계 순위 1위에 오르며 롤의 인기와 저력을 보여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아케인. 전 세계 순위 1위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평론 사이트들에서도 극찬의 평가를 받으며 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제가 진행한 리뷰 댓글만 보더라도 와 진짜 다음화 언제 나오냐, 진짜 라이엇 각 잡고 시장 잡으려고 나왔네 등등 작품성에 대한 극찬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재밌어서 리뷰에 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왕관을 이어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아케인의 제작 비하인드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아케인 제작 비하인드, 아케인이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1. 제작 기간. 사실 아케인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전 세계 1억 명의 롤 플레이어들이 아케인 같은 롤 IP를 이용한 작품을 라이엇이 제작해줘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 제작할 수 있다 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지속할 뿐 시네마틱, 트레일러 등 단편 영상에는 공을 들여왔지만 정작 장편 작품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라이엇 직원분들이 놀고 계셨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케인을 디자인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케인의 제작자 크리스티안 링케와 알렉세이는 초반엔 어떤 그림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조차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야 했고 또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그림 자체가 한없이 커져 있었다. 그게 많은 팬분들을 6년 동안 기다리게 만든 이유였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제작자 크리스티안 링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해줬는데 아케인의 제작 기간이 무려 6년이었다 보니까 파우더, 그러니까 징크스 역의 성우가 실제 파우더 나이처럼 어린 나이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본인보다 먼저 면도를 딸 정도로 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부분도 강조했죠. 진짜 우리가 사막까지 보며 느꼈던 것처럼 정성을 진짜 쏟아 부은 것 같네요. 또 게임 플레이어가 보기에도 재미있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몇 번이나 판을 뒤엎어가며 만들었다니까 진짜 퀄리티에 대한 고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 많은 분들이 이번 아케인을 보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처럼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롤의 세계관에서 지금 극히 아주 극히 일부만을 다룬 스토리가 이 정도인데 진짜 다 다루기 시작하면 마블 씹어먹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제작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MCU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MCU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롤이라는 살아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MCU와는 별개로 많은 팬분들이 아케인 자체를 보시고 게임과 함께 즐기시기를 바랬습니다. 13개 지역 157개의 챔피언의 이야기가 얽힌 룬테레아의 세계는 정말 광활합니다. 아케인은 그 세계의 일부이며 라이엇이 준비 중인 수많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MCU만큼 성장할 수 있는 리그 유니버스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한 현재 마블처럼 실사 영화를 제작할 용의가 있냐 라는 질문에도 물론이다, 우리 제작진들도 실사 액션에 대한 꿈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멀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 팀들은 현재 아케인이라는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당장은 진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뭐 그래도 아케인의 깊이 있는 스토리와 완성도를 보면 라이엇표 MCU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 팬들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3. 필드 오버와 자원을 선택한 이유. 아마 롤을 평소에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하필 롤 세계관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역 중에서 자원과 필드 오버가 1순위였을까 싶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분들은 필드 오버와 자원이라는 두 지역이 시각적으로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지역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어떠한 기점을 마련하고자 자원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위한 시작점으로 자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마법공학이 룬테라 대륙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도시 간의 힘의 균형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걸 알리고 싶기도 했다 라고 자세히 밝혀주시기도 했죠. 실제로 아케인을 보면 마법공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힘있게 끌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작진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 마법공학을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스토리텔링. 사실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게임 IP를 가지고 제작되었던 수많은 컨텐츠들이 성공한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롤의 컨텐츠화를 두고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엇 제작진들은 야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 라이엇이다 라며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 알렉세이는 우리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위해 롤에는 등장하지 않는 챔피언이 아닌 인물들을 설계해가며 스토리의 탄탄함을 만들었고, 추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월드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인물로서의 챔피언과 챔피언들의 갈등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작을 가진 작품들에서 나오는 실수들을 보면 새로운 작품이 아닌 너무 원작에
집착하는 스토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과감히 쳐내고 원작을 유지하되 작품성을 위해 새로운 인물들을 추가하는 방향을 채택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싶은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강요하진 않겠지만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롤게임 안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멜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일 것 같다. 캐릭터의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나게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라며 추가적인 확장성 역시 열어둔 것이죠. 물론 제작자 알렉시는 게임 속 챔피언은 게임 속에서 계속 플레이어들과 만나게 되는 대상인 만큼 영상 콘텐츠의 등장인물과는 또 다르게 매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전세계 1위를 찍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와 진짜 이거 멜 인게임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5.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임 원작 콘텐츠. 게임을 원작으로 두고 있던 수많은 콘텐츠들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면 대부분 게임을 진행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많았습니다. 즉 뉴비들은 볼 수 없는 콘텐츠이다 라는 확연한 단점들이 존재했는데, 아케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케인이 제일 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분들 뿐만 아니라 즐기지 않는 분들도 아케인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롤을 즐기고 있지만 즐기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럼 그분들은 롤 플레이어를 봤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게임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아케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난 이런 게임을 해 라고 대답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었다 라고 언급하며 비유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지 설명하기도 했죠. 실제로 리뷰 영상 댓글에서 롤을 하지 않는 분들의 반응들을 보면 똑같이 재밌다 라는 반응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제작진분들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닌 것 같네요. 6. 한국.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현재 전세계 컨텐츠 산업을 이끄는 주체 중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많은 컨텐츠 강국들에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지옥에 대한 기대감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젠 국뽕이 아니라 정말 컨텐츠 분야에서 한국이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라이엇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자 린케와 알렉스는 한국을 콕 집어 언급을 했는데, 전세계 게임의 메카인 한국에서 성공하면 솔직히 전세계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는 누구나 다 알듯이 전세계가 K 컨텐츠에 주목하고 즐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매료시키고 싶지만 특히 한국인들의 마음은 꼭 빼앗고 싶습니다 라며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뭐 근데 사실 한국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롤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을 보면 라이엇의 이런 한국 사랑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왕관을 이어받은 라이엇의 신작 아케인의 비하인드를 좀 알아봤는데요. 진짜 제가 시사회를 통해 보고 왔는데 아직도 너무나 재밌어서 계속 다음화를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리뷰해놓은 내용 한번 보시고 꼭 아케인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케인 하이라이트 살짝 보고 영상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티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생한테 그랬어. 괴물 따윈 언니가 다 쫓아줄게. 근데 진짜 괴물을 만났고. 네 언니는 죽었어. 잘 알잖아. 여전히 그 애가 느껴져. 넌 착한 아이야. 가족을 지켜야 돼. 어떻게 끝나는지 볼래? 지하 도시엔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한텐 힘이 있어. 곧 전쟁이다. 곧 벌어질 일을 막을 순 없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넨 몰라. 시민들을 지켜야죠. 그들을 상대로 절대 못 이겨. 그래도 해봐야죠. 어디 보자.